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계속해서 전문 진료로 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턱관절 질환까지 함께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소위 나는 안 아픈 데가 없다. 또는 이제 나는 여기저기 다 아프다. 이렇게 많은 통증과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증상들이 복잡하게 나타날 때는 턱 관절을 제일 먼저 치료해 주면은 다른 모든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원장님께서 임상에서 보면 턱관절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꽤 계신가요? 예. 그 턱 관절 부위 자체가 턱 자체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턱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겁니다. 또는 입이 벌어지면서 지그재그로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딱딱, 찍찍, 찌그덕거리는 소리 같이 다양한 소리가 턱 관절에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 관절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귀 주변에서 열이 나면서 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귀 주변이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프면은 사람이 참 신경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턱 관절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머리, 두통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한 경우가 있고요. 턱 관절이 목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목뼈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뒷목이 아프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모든 관절 아프고 쑤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턱 관절 증상이 이미 나타난 상태라면은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은지 꽤 오래 경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턱 관절 아프신 분들 보면요, 미간에 주름이 잡혀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하. 네, 요즘 방송에서 계속 턱관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턱관절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그 연휴 기간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관절에 대한 고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몸에서 턱관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턱 관절은 30초에서 1분에 한 번씩 사람이 침을 삼킬 때마다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살아 숨쉬면서 호흡을 하는 순간에는 계속 움직이는 우리 몸에서 제일 바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턱 관절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매 순간 뇌에 통증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매 순간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턱 관절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본인 스스로는 통증이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턱 관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턱 관절이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로 준다. 왜냐하면은 침을 삼킬 때마다 턱 관절이 움직이면서 뇌에게 매번 통증 신호를 전달시키는데 턱 관절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뇌는 계속 통증 신호를 반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통증 신호가 오다 보니까 뇌는 짜증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된 통증 신호가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뇌가. 네, 그래서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요, 예민하시거나 쉽게 짜증내시거나 잘 우시거나, 네, 심한 경우는 이제 우울증 초기 증상 같이 쉽게 우울해지고 깔아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깊게 못 주무시거나 불면증, 깊게 못 자고 우울증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리적인 증상, 정신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인분들께서 예민해 보인다, 감성적으로 섬세하다,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남편분들은 부인분들의 턱 관절에 이상이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턱 관절은 뇌를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증상들이 있더라도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턱 관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뇌는 우리 몸에서 중앙사령부, 컨트롤 센터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은 CPU에 해당합니다. 심장부입니다. 기계로 따지면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두뇌입니다. 사람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풍을 예로 들면은 뇌 속에 작은 혈관 하나가 터지거나 막히는 건데, 네. 혈관 하나만 터지거나 막혀도
반신마비 가서 수족을 못 쓰고 말을 어둔하게 하고 네네. 전신에 심각한 영향이 옵니다. 이렇게 뇌는 우리 몸 전신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을 중간하고 있고 가장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장기예요. 그래서 뇌랑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뇌를 조절할 수 있는 턱관절이 일단 잘 균형이 맞아줘야지 뇌가 편안해지면서 다른 증상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턱관절 균형이 맞아지면서 뇌가 편안한 상태로 되면은 우리 몸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고 뒷목과 척추가 정렬되면서 척추에서 나오던 눌리던 신경들이 해방되면은 몸의 여러 가지 통증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 턱관절 이용해서 뭐 치료 상당히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좋아진 예가 있으면 임상인 예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에게 2개월 전에 제가 방송에서 류마티스와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오셨던 40대 초반에 네. 부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2개월 전에 이제 오신 건데 이분이 가사일과 내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류마티스가 발병됐는데 특징적인 게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턱관절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턱이 아픈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턱이 아픈 거예요. 음식 먹을 때마다 턱이 아프면은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턱이 아픈 게 아니라 입이 또 벌어지질 않으니까 음식 먹을 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신 초진날 찍은 이제 엑스레이인데 목이 이제 일자목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목으로 우리 사람 목은 C자형으로 이렇게 커브가 생겨야 되는데 반듯하게 막대기처럼 일자 모양으로 변한 일자목입니다. 네. 이렇게 심한 일자목과 척추가 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목이 일자목으로 되다 보니까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지고 목이 안 돌아가요. 이분이 초진으로 왔는데 두통도 나타나고 턱관절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류마티스까지 있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까지 전신 관절통이 나타난 겁니다. 뒷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10개마디 다 정말 아픈 부위와 증상을 적어보면은 1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을 정도로 네. 이렇게 심각한 증상인데 진통제를 먹어도 류마티스에 쓰는 양약을 먹어도 턱관절은 계속 아프고 류마티스로 인한 전신 관절통이 계속 심한 겁니다. 강력한 진통제 양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아프고 여러 부위가 아프다 보니까 저에게 오시기 전에 큰 병원의 유명한 양방 한방 선생님들한테 많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만 잘 좋아지지 않아서 그리고 턱관절 증상도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저에게 오신 건데 제가 치료해드리고 나서 이제 2개월 치료하고 이제 좋아지시는 건데 제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병원들 선생님들이 치료하지 않았던 뇌를 조절하고 목뼈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턱관절을 치료를 제가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네. 크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치료 안 했던 부위를 제가 건드리니까 낫는 건데 턱관절 균형학 FCST 치료를 하니까 턱관절 균형이 맞아지면서 뇌하수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니까 류마티스 염증이 일단 가라앉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가라앉죠. 턱관절 균형을 또 맞춰주니까 목뼈가 정렬되면서 당연히 뒷목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뒷목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겁니다. 이분이 2개월 치료받고 참 쉽게 호전된 건데 제가 치료하기 이전에 많은 병원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 안 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턱관절을 치료 안 했다는 거. 네.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턱관절을 치료해 주니까 이분 오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입 벌어지게 해서 턱관절 안 아프게 해서 식사 제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허. 턱이 안 아파지니까 뇌가 편안해지죠. 네. 그다음에 우울증 증상 있던 거 편안해지죠. 잘 먹고 뇌 호르몬 정상으로 되고 척추가 바로 잡아지니까 몸은 사람 몸이 저절로 낫는 겁니다. 저는 턱관절 균형만 맞춰줘도 사람 몸이 알아서 낫게 돼 있어요. 이처럼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가장 먼저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턱관절 균형학 FCST 치료법은 이제 제가 방송하기 전에 3개월 전 미리 방송했었던 네. 이영준 박사님 먼저 방송을 쭉 해주셨었는데 이 FCST 요법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창안하신 치료법인데 지금 차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전 의료인들 대상으로 14학기째 만 7년째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먼저 턱관절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네. 턱관절 균형학 FCST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예도 들어주셨지만 이렇게 방송 통해서 직접 치료를 또 하신 분이 호전이 됐다고 하니까 네. 저로서 참 보람이 있는데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